안녕하세요. 부동산 법률TV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세를 줄 때나 세를 얻을 때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와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 그때의 장단점과 유불리에 대해 통상적인 자료의 설명보다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10여 분의 동영상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차임을 지급하고 타인의 물건을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임대차입니다. 이때는 대체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합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만이 알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인 임차권은 그 내용을 아는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임대차 계약서에 적은 기간과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완하려면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되는데, 전세권은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 후에 그 권리가 공시가 됐으니까 누구에게나 그 전세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그 기간과 전세금이 보호됩니다. 그런데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세입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 즉 소유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소유자와 관련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협조가 없으면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협조 없이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할 수는 없고, 적어도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든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먼저 만들었고, 그 이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한참 후에 제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는 주택이고 하나는 상가건물이니까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는 비슷합니다. 먼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 협조 없이도 임차인이 자기 자신의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임차인에게 주는 가장 큰 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이 그 기간과 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항력을 얻으려면 등기를 하지 않는 대신에 그가 자기가 임차인으로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인도, 즉 들어가서 살고 주민등록을 갖춰둬야 합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집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선 면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매매가 되었다면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자가 있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자기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매가 아니고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말소 기준권리, 즉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특정한 경우의 전세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말합니다.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일 때는 새로운 소유자 낙찰자에게 당할 수가 없고 쫓겨나가야 하는데, 쫓겨나갈 때 적어도 보증금을 받아야 할 텐데, 그때 배당을 할 때 원칙대로 하자면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저당권이나 근당권이 다 배당받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배당받을 가능성이 점차 적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적어도 순서대로 배당을 받자. 이게 우선 면제권입니다. 예를 들면 원칙대로 하자면 1순위로 저당권자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당권이 또 설정됐다면 저당권 1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이 배당받고 2번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배당받을 가능성이 더 적어지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우선 면제권을 가지게 되면 1순위 저당권, 2순위 임차인, 3순위 저당권으로 배당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때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하느냐. 저당권은 등기부에 나타나니까 저당권 등기된 시점,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우선 면제권을 얻는 시점, 우선 면제권을 얻는 시점이라 하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갖췄을 때는 확정일자를 받는 날짜, 근데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놨을 때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면제권이 생깁니다. 상시한 그 날짜 순위 비교는 제 동영상 중 말소 기준권리 부분에서 예시를 들어서 상시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부동산 법률 TV를 치고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셋째로 최우선 면제권입니다. 자, 우선 면제권에서 순서대로 배당을 하다 보니 선순위 저당권자들이 많으면 임차인에게 배당이 아예 한 분도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잘 사는 임차인들은, 즉 은행에 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임차인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주 못 사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서 한 분도 배당을 못 받고 나간다면 길거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때 못 사는 임차인이라는 기준이란 보증금을 적게 걸은 사람, 즉 소액 임차인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소액 보증금 중 그 임차인들은 그 보증금 전액이 아니고 그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만큼은 앞에 저당권자나 근당권이 있든 말든 먼저 배당을 해주겠죠.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그 요건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때 주민등록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이후에 전입한 사람은 살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빼먹으러 들어온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는 배당에 참여시켜주지 않습니다. 특별법상 주인법이나 상인법, 특별법상 대항요건, 우선면제권과 전세권 등기까지를 갖춘 전세권자를 둘 다 갖췄을 때는 두 가지 권리 전부를 가지기 때문에 유리한 대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우리 민법상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 임차권은 등기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임차권입니다. 어떤 분들은 임차권을 등기하면 전세권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임차권은 등기할 수가 있고, 등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채권인 임차권이고, 전세권은 별도의 물권인 전세권입니다. 그때 임차권은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가 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생기는데, 이것을 두고 채권의 물권화라 그럽니다. 물권화가 돼서 힘은 그만큼 세졌지만 어디까지나 성질은 채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와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 자, 전자의 이 경우는 그 관련법이 주택일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일 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관련법이 있고, 전세권 등기는 민법의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이는 임차인 스스로 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입신고도 그렇고 사업자 등록도 그렇고 확정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전세권 등기 할 때는 임대인이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고 임대인의 서류들도 요 밑에서 보겠지만 필요합니다. 비용은 전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6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민은 24시를 통해서 전자신청할 때는 500원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전세권 등기를 하려면 그 전세금의 1000분의 2, 0.2%에 해당되는 등록세와 그 등록세의 20%에 해당되는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전세금의 0.24%에 해당되는 세금이 부과되고 법무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법무사는 믿고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줄 수가 있지만 세입자 보고 당신이 전세권 등기 하십시오 하면서 서류를 잘 안 주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등기 비용이 1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 전세금이 3억원이다. 이럴 때는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60만원에 대한 60만원의 등록세와 거기에 대한 12만원에 대한 교육세, 그럼 법무사 수수료, 기타 등기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거의 100만원 가까이 경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같이 해놨을 때는 확정일자를 받는 당일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고, 만약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을 때는 그때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전세권 등기는 등기하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 요건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인 반면에 이는 등기만 하면 됩니다. 자, 경매시 배당 요구는 이 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도 그렇고 확정일자도 그렇고 등기부에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법원에서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반면에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줍니다. 자, 배당 범위는 토지와 건물, 전자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 둘 다의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인이 감정평가를 할 때 건물과 토지가 동시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건물 감정가 얼마, 토지 감정가 얼마를 구분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쳐서 그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는 반면에 전세권 등기는 대부분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물론 토지에도 전세권 등기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토지에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경비가 2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물만 전세권 등기를 하다 보니까 건물 등기된 건물 부분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그때 감정가를 보니까 건물이 1억이고 토지가 2억이었다. 그럼 총 3억에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데 3억에 낙찰되었다 칩시다. 근데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전자의 경우에는 낙찰가가 3억이니까 내 보증금을 배당까지 내한테 당연히 돌아온다면 배당을 당연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건물 감정가가 1억이었으니까 건물 낙찰가가 1억이었으니까 내 보증금 1억 5천을 다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 이게 단독 건물이 아니고 집합 건물일 때, 즉 아파트일 때는 그때는 전유 부분과 밑에 대지권이 항상 같이 움직여야 하는 일체성 때문에 이때는 토지 부분에도 배당을 별도로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유지수선 의무는 임대차는 당사자의 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현상 유지를 위한 유지수선을 해줘야 되는 반면에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물건이란 것은 그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거니까 그 부동산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전세권자가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이나 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그때 절차가 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나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하나만 보고 그걸 가지고 남의 집을 경매를 붙인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확인을 받는 절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문을 받든지 아니면 적어도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한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강제집행을 강제경매라 그럽니다. 반면에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가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소송 절차 없이 등기사항 증명서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강제집행을 임의경매라 그럽니다. 자, 시장에서는 전세권은 임대인의 서류도 받아야 되고 또 경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대부분 전자를 많이 택합니다. 자, 주택의 인도는 이 전자의 경우에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 필수 요건입니다. 인도는 점유를 말합니다.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 주민등록도 갖춰야 되고 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에 그 권리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인도도 필요 없고 주민등록도 필요 없고 뭐 확정일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들어가 사는데 그때 그 전세금은 부모가 대주면서 그 계약을 부모가 하게 되면, 아들이 만약에 뭐 신용불량자다 그러면 그 보증금에 바로 또 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모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부모가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전세권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습니다. 자, 필요 서류는 전자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만 받으면 됩니다. 반면에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그때 소유자와 세입자가 작성한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소유자의 등기 필정, 지금은 등기 필정보라 그럽니다. 그것과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그리고 소유자의 인감 증명, 그 다음에 인감 도장, 신분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그 다음에 도장, 신분증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만약에 전자의 경우나 후자의 경우에 둘 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되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자의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무조건 2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지만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고 그때 전세권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자는 비켜줘야 합니다. 전자는 2년 동안 살 수가 있는 반면에 후자는 6개월이 지나면 비켜줘야 합니다. 자, 권리의 양도 부분 보겠습니다. 이때 임차인이나 또는 전세권자가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다 칩시다. 한 2년쯤 지나고 나서 자기가 빠져나오고 싶어서 자기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을 때, 자, 전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에 전세권자, 후자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계약 당시에 반대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 없이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서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권을 갖춰 대항력과 우선 면역권을 취득한 자는 배당 신청을 하여 배당받고 나갈 수도 있고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계속 거주할 수도 있는데, 배당 신청을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을 때는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토지나 순수한 공장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일 때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계속 소형 수익을 하겠다는 걸 선택하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해서 전세금을 낙찰자가 책임져야 하고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 전부의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는 경매 신청을 직접 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므로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그때는 전세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 나머지 금액만큼은 판결을 받아서 그때 전세권 설정자 즉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건 변론을 하고 그 부동산에서의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세권 등기만 하면 등기부에 선순위 저당권이나 건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보호받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런 건 아니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도 등기부에 있는 순서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경매를 신청하고자 할 때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했는데, 이때는 집을 비워주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표현하기를 임차인은 이행 제공이 집행기시 요건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순수하게 전세권 등기만 한 자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하므로 부동산을 인도해 줘야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직접 들어가서 살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전세권보다 오히려 유리한 점이 더 많습니다. 둘 다 갖춰놓으면 좋겠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려면 소유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때 주민등록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할 때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간 임차인일 필요까지는 없고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춰 놓은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 등기를 한 전세권자의 권리를 비교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택이나 상가 건물일 때는 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만 갖춰놔도 권리 보호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판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판결 과정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그 임차인으로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부동산 법률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